사세보군. 내년부터 정식으로 자네를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이걸로 드디어. 내 이름은 사세보 요시키. 작은 곳이긴 하지만 인쇄회사에서 알바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 드디어 정직원 제안을 받은 것이다.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가정사정으로 중졸이다. 나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말았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지만 정말 너무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술, 마약, 도박을 얽클. 이유는 아버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였던가? 그건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13살 때 부모와 떨어져 어떤 사람에게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부모 곁을 떠난 후의 고생은 정말 보통이 아니었다. 왜 쓰레기 같은 환경을 빠져나왔는데 고생했냐고? 그건 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도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서 학교를 다니게 했지만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해 남들보다 작고 말랐었다. 한동안은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도 쉬는 날에 다녔다. 보통 아이에 비해 훨씬 공부를 못했다. 남들의 몇 배는 노력해서 겨우 평균이 될 수 있었다. 거두어진 사람이 말해서 일단 중학교는 다녔지만 당연한 듯 가족에게 사랑받고 자란 녀석들에게 도무지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그래서 나를 거두어준 사람의 가업을 돕기로 했는데 인생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1년 받기를 해서 20살 때 독립을 결심. 모니아나 인쇄소에 알바로 채용되어 이렇게 정직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요시키 군의 정직원 승진을 축하하며 건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를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무슨 소리야. 넌 성실하고 일머리도 좋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니까. 맞아.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신입을 잘 고용하지 않아. 그만큼 네가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라는 거지. 기쁩니다.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 뿐이다.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든 맞지 않는 사람은 있는 법이라. 아주 떠받들어지겠구만 사세보. 안녕하세요 미카지마 씨. 미카지마 씨 너무 취하셨어요. 실컷 마시는 자리잖아. 그럼 마셔야지. 이 사람은 미카지마 고우 씨. 우리 회사에서는 그럭저럭 고참이다. 하지만 일을 대충 해서 입사 이후로 계속 평사원이다. 다시 말해 나는 앞으로 이 사람과 동료가 되는 것인데 왜 너 같은 중졸이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걸까? 나랑 네가 같은 정직원의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않냐? 소위 말하는 학력지상주의라는 거겠지. 뭐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공부에 들인 시간이 더 기니까 그에 걸맞는 월급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솔직히 나보다 일을 못한다. 어떻게 이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지? 싶었는데 사장님의 조카라고 한다. 어딜 가도 일을 계속하지 못해서 미카지마 씨의 부모님이 울며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돌보고 있는 거라고 선배가 미간을 구기며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학력 이전에 평소 일처리에서 지지 않는다. 미카지마 씨, 저는 중졸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지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뭐, 이 세상에는 말이야 학력이 다라고. 중졸이면 머리가 멍청한 것 이전에 부모부터 쓰레기인 거잖아? 그래서 고등학교에 못 간 거 아니냐? 잠깐 미카지마 씨, 그런 말은 실례예요. 가족 환경은 각자 다른 건데. 실까? 나보다 먼저 과장이 됐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라고. 사세보다 거슬리지만 너도 거슬려. 미카지마군, 그 이상은 술자리여도 그냥 넘길 수 없네. 그래도 돼요? 저 사장의 조카라고요. 당신의 평판을 낮춰줄 수도 있거든요. 자네, 여기서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된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현명하게 대처한다. 마음을 다해 셋, 넷. 이건 나를 거두어준 사람에게 배운 주문이다. 이걸 마음속으로 외우면 나는 화내지 않고 날뛰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을 다해 셋, 넷. 마음을 다해 셋, 넷. 축하 자리니까 저도 축하해줄게요. 요시키 괜찮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카지마 씨? 뭐? 축구 같은 데서 축배로 샴페인 부어주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왜 정색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유키 씨. 오늘만큼은 주문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뿔만 있으면 덤벼. 난 이 주변에는 유명한 깡패 그룹에 있었거든. 너 같은 연약한 놈은 한 방이야. 그냥 여기 술값도 네가 내라. 오늘은 네 축하 기념이니까. 나는 쫄딱 젖은 자켓을 벗었다. 셔츠까지 쫄딱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었으니 옷이 비치고 있었겠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배들은 내 등을 보고 눈을 치켜떴다. 요시키 씨, 그거
숨겨서 죄송해요, 선배. 뭐야, 물에 젖은 남자는 싱그럽단 거냐? 너 이걸로 사나운 남자가 취향이야? 해봐다. 그만 입 좀 다물어요, 미카즈마 씨. 어떻게 돼도 전 몰라요. 뭐야 갑자기? 선배, 제 등을 봐도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절 대할 수 있을까요? 너 설마? 내 건실한 생활도 여기까지인가? 야! 나왔다! 홍련의 반격이다! 도망가! 송사리가 나대고 있어. 다음에 또 누님의 구역에서 괜한 짓 해봐. 죽을 줄 알아. 그렇다. 나는 14살부터 뒷세계에서 날뛰었던 진짜 야쿠자였다. 나를 거두어준 사람은 이 일대를 휘어잡고 있는 모니로봇조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쥐어짜서 마약 밀메루트를 불어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 거기에 나 같은 꼬맹이가 있어서 그대로 거두어준 것이다. 오늘부터 넌 우리 아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난 유키라고 한다. 넌? 사세보 요시키. 요시키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곤란한 일이 있으면 뭐든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웃어준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은인 유키씨였다. 금발 롱헤어에 빨간 자켓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모니로봇 조장의 외동딸로 조직 녀석들한테는 누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다. 예. 글러먹었어. 그렇게 연약해서는 여자한테도 지겠다. 젠장, 유키씨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건가요? 응? 난 사실 남자야. 네? 그렇게 미인인데요? 기쁜 말을 해주네. 하지만 요시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인간은 내면으로 정해지는 거야. 뭐 나는 외모로 방심시켜서 팔 때도 있지만 대단하다. 나도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 그 후 유키씨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홍련의 유키의 오른팔로 두려움을 사게 되어 홍련의 변견이라고 불리며 지역에서 유명한 최강 조폭의 동료가 된 것이다. 뭐 조폭이 아니라 야쿠자였지만 그런 내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다. 그건 내가 18살 때. 젠장, 차라조 녀석들 뭐 이렇게 끈질겨. 하지만 유키씨와 다른 사람들은 도망쳤을 테니 내 역할은 다 한 거겠지. 아야야. 그날은 항쟁이 특히 격렬해서 총탄까지 튀었다. 다리를 다치는 실수를 저질러서 이렇게 뒷골목에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넌 누구야? 다행이다. 의식이 있네. 술에 취한 젊은 애가 잠든 건가 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 당장 꺼져. 저기 그 다리 다친 거야? 시끄러. 무슨 상관인데? 병원 가야지. 피나는데? 병원에 갈 리가 없잖아. 바보냐? 난 모니로봇조 사람이라고. 그건... 이렇게 말하면 이 여자도 얼른 도망가겠지. 나 같은 놈이랑 엮여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여자는 내 손을 잡는다. 그 손의 온기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치료해줄게. 무슨, 너 제정신이냐? 바보지? 나랑 엮여봤자 좋을 건. 됐으니까 빨리. 여자에게 압도당해 나는 얌전히 따라갔다. 편하게 앉아서 기다려. 어떡하지? 좋은 냄새가 나. 아니, 너 변태냐? 진정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 이상해.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을 말 안 했네. 나는 하루미 아이야. 넌? 사세보 요시키. 요시키 무슨 한자야? 어질 양에 나무 술을 써서 요시키인데. 와, 멋진 이름이다. 부모님이 널 정말 사랑하셨나 봐. 사랑? 그때 내 두 눈에서 멋대로 눈물이 흘렀다. 그 망할 부모가 나를 사랑했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렇구나. 내 이름은 부모한테 사랑받는 것 같은 좋은 이름이구나. 그러고 보니 유키씨도 좋은 이름이잖아.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남자가 되라. 라고 했었지. 네가 힘든 삶을 보내왔다는 건 알 수 있어. 하지만 넌 아직 아이잖아. 시꺼. 난 이제 18살이야. 어엿한 남자라고. 21살인 내가 보기엔 충분히 어려. 나보다 연상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 기대도 돼. 괴로운 일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왜 이렇게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는 거야? 나도 부모한테 버려졌었거든. 뭐? 엄마는 다른 곳에서 남자를 만들어서 나갔고 아빠는 빚을 지고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네 얼굴을 봤을 때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 그러냐? 치료가 끝나면 밥 먹을까? 그래.
그 후 우리는 별거 아닌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와 보낸 시간은 지금까지 보낸 어떤 시간보다 평화롭고 상냥하고 따뜻했다.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건실한 아이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하지만 난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20살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유키 씨, 저 이 세계에서 손을 씻고 건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유를 들려주겠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녀석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건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실한 세상에서 그 녀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씨, 맞지? 어떻게? 한번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 요시키랑 같이 있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냐면서. 아이, 그 녀석. 요시키, 난 좋은 남자다. 솔직하고 성실하고 올고다.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넌 이 세상에 올 일도 없었을 거다. 그런 저는 조직이 주워온 곳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기쁘지만 나도 이제 20살이야. 부모 곁을 떠나기엔 딱 좋은 나이지. 넌 네가 믿는 삶을 살아라. 유키 씨. 이 바보야, 울지 마. 단 직장은 스스로 찾을 것,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 야쿠자였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지낼 것, 이것만큼은 약속해라. 물론입니다. 좋아, 그럼 이 조직을 떠나는 너에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선물? 마음을 다해 셋, 넷. 화낼 것 같을 때 이걸 마음속으로 외우는 거야. 분명 잘 될 거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2년, 난 유키 씨의 말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인내심의 한계다. 나뿐만 아니라 직장 선배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이 망할 자식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 너 이 주변에서 유명한 깡패 그룹에 있었다면서? 그럼 마침 잘 됐네. 난 홍련의 변견이라고 불렸거든.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 있겠지? 홍련이라니, 너 설마 모니로 보세? 이제 알았냐, 멍청한 놈? 야, 밖으로 나와. 나한테 불만이 있다면서 1대1로 상대해주마. 죄송합니다. 넌 학력은 훌륭할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낙지점이야. 네가 대충 일해서 커버하는 게 누구 있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선배들이잖아. 죄송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살아야지겠지만 선배들한테 건방지게 굴기만 해봐. 반드시 후회하게 해준다. 네. 이 정도 협박하면 더 이상 건방진 소리는 안 하겠지. 요시키. 선배, 잘 대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이제 들켰으니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모처럼 승진을 축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과거에 어땠든 네 좋은 점을 다들 알고 있어. 그만둔다고 하지 마.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신용 문제가 되는 게... 그만둘 필요는 없네, 요시키군. 사장님? 늦어서 미안하네. 회의가 오래 걸려서. 사정은 부장에게 전화로 들었어. 내 조카가 무례한 짓을 저질러서 정말 미안하네. 왜 저 녀석을 감싸는 거야? 이런 자리에 맞지 않는 놈은 당장 쫓아내고! 나가는 건 너다, 이 답없는 멍청이가! 사장님, 이 녀석은 내 조카거든. 어딜 가도 문제를 일으키며 오래 있지 못한다고 동생 부부가 울며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돌봐주고 있었는데 요즘 태만한 근무 태도는 간과할 수 없었지. 고객한테 오는 클레임도 늘고 있고 말이야. 자네를 정직원으로 승진시킨 건 이 녀석을 우리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였네. 안 돼! 다시 생각해줘, 속보! 난 여러 번 근무 태도를 개선하라고 충고했다. 기회를 저버린 건 너야. 정식 처분은 추후에 알리도록 하지. 넌 내일부터 유급 휴가를 쓰는 셈 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수가 안 돼! 미카지마는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열하며 술집을 뛰쳐나갔다. 나 참, 자네의 축하 자리인데 정말 미안하네. 아니요, 야쿠자였던 걸 숨기고 입사하려고 한 벌을 받은 거죠. 그거 말인데만 난 알고 채용한 걸세. 네? 사실 난 유키 씨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서 말이야. 자네가 이 회사의 면접을 본다는 걸 안 유키 씨가 야쿠자 출신이지만 원해서 그 길을 들어선 게 아니다. 성실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랑스러운 동생이니 잘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이셨어. 그럴 수가... 저 몰랐어요. 유키 씨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지 않나. 아무튼 자네 일 처리는 덜 나위 없네. 앞으로도 회사의 일원으로서 잘 부탁하네. 그래, 난 귀여운 후배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나도 우수한 부하를 잃을 순 없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내 승진 축하 회식은 다시 시작되어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 후에 미카지마가 회사에서 일으킨 문제가 미카지마의 아내의 귀에 들어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당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가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해서 사장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라며 울고 매달렸다고 한다. 한 번이라도 클레임이 들어오면 바로 해고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지금까지의 태도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성실하고 조용하게 일하고 있다. 참고로 내가 옆을 지나가면 하고 창백한 얼굴로 도망가는 걸 보니 그 밤이 어지간히 트라우마가 된 것 같다. 뭐 일만 해준다면 난 상관없지만. 그리고 나는 무사히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승부에 나서기로 했다. 저기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기뻐. 계속 기다렸어. 그래, 난 알바를 시작한 시점에서 아이에게 고백했었다. 그리고 정직원이 되면 프로포즈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시키, 아이씨 정말 축하해. 축하해. 요시키, 형님. 유키씨,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 자리에서 감상이 젖는 거 아니야. 다들 오늘을 위해 연습한 축하 머니로봇 산발을 보여줘. 오! 나는 건실히 살게 되었지만 이렇게 한때의 동료가 축하하러 와준 게 정말 기뻤다. 유키씨, 앞으로도 가끔 만나주시겠어요? 역시 전 유키씨의 동생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참 손이 가는 동생이야, 넌. 어렸을 때 나는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멋진 아내와 수많은 형제들이 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마음을 다해 셋, 넷. 뭐야 그게? 다음에 아이한테도 알려줄게. 내 비밀의 주문이야.